이번 시간에는 광주 지역, 전라도 광주 지역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광주 지역의 이제 제가 풍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풍수적인 입장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학원가와 광주 지역의 그 부동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풍수는 광주는 이제 백두대간인 오대산과 태백산을 지난 용이 마이산에 이제 머물고 광주는 이제 무등산이 이제 광주의 진산입니다. 광주의 진산인데 이제 광주 지역은 이제 그 상무대 수안지구인 광주 송정이 이제 이렇게 명당자리로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는 이제 호남 정맥이 이제 백두대간인 영추산에서 분기해서 이제 마이산으로 이어지는데 이 마이산은 안마이산에서 떨어지는 물은 섬진강을 하고 순마이산에서 떨어지는 물은 금강으로 흘러갑니다. 마이산은 그 정신세계와 많이 연관을 지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호남 정맥에 정신철학을 심어주는 그러한 곳이 이제 마이산입니다. 그래서 정신세계적 종교나 철학, 예술 등이 발달하는 형국으로 이렇게 이제 호남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호남의 주산은 이제 모악산과 무등산인데, 무등산은 이제 산의 형세가 크고 기가 커서 광주 지역의 발전은 이 무등산으로 인해서 무등산의 기운으로 발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광주 지역은 이제 영산강이 이제 그 밑에 흐르고 있어 비교적 재물도 이렇게 좋은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는 우등산은 호남을 대표하는 산이고 진산인데 이 광주 지역에는 이제 그 안녕과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가 백제 시대 때부터 이렇게 전해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하겠라고 광주 지역의 풍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후뉴 10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뉴 10조는 왕건이 후손에게 남긴 지리 풍수지에 관계되는 그 사항이 이운과 오운과 팔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운과 오운은 일반적인 풍수적인 면을 이제 얘기한 거고 팔운은 이제 그 여기 호남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운에는 이제 금강 이남의 산세가 그러니까 차량산맥 이남입니다. 차량산맥 이남 금강 이하의 산세가 병추배역이라 금강 이남의 사람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사람들을 쓰지 말라. 배반의 상이다. 뭐 이렇게 그 아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풍수적인 면을 한 것이 아니라 풍수를 빙자해서 그 정치적인 것이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백제를 병합했기 때문에 백제 사람들이 그 병합한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양밀일지라도 그 지역 사람들을 중용하지 말라. 혹시 이제 중용하게 되면 왕의 인척과 혼인하게 되면 국정을 맡게 되면 이제 그 나중에 그 변구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후뉴 이제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후뉴 8조 그 산영지사가 병추폐역이라는 것은 건강의 나음의 용머리가 돌려서 부모산을 바라보는 공짜 모양을 이릅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그 활주를 당기는 격이지만 남쪽 지방을 주제로 보면 스태극이 되어서 기란상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 한번 풍수지리를 80년도에 연재를 하면서 모신문에 연재한 그 글을 한번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태조왕건의 시춘후 풍수지리설에 관계되는 이제 시춘후가 있는데 여기 태조왕건이 자손에게 훈계한 10개 조항으로 풍수에 관련된 것은 이운과 오운과 팔운 이렇게 3개 훈인데 여기 이제 그 이운이나 이제 그 오운은 이제 풍수지리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팔운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의 팔운은 금광의 산세가 병추폐역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풍수설은 다분히 인문지리학적인 성격을 가졌고 이것은 그
이것은 풍수지리를 빙자해서 파룬을 가지고서 그 건강 이하의 인물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고 그 병투배역이라고 해서 나쁜 그 풍수지리적 판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 수지도 말고 벨버멘트 상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훈유팔자에서 사형지세가 그 병추폐역이라는 근거가 되는 그 공주광, 그러니까 지금 이 금광은 용머리가 대두에서 조산을 바라보는 공짜 모양을 이룹니다. 그 풍수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반공수라고 부르는데, 활 모양을 거꾸로 진 모양이 되어 서울과 개경, 양도읍의 욕심을 드러내고 계룡산과 서로 간섭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반궁수 산발산하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개경과 한양에서 보았을 때는 활수율을 당기는 격이지만 남쪽 지방에서 보면은 오히려 수태극이 돼서 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갖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이것은 사실 지형적이나 지리적인 면이나 풍수지적인 면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또 여기서 산발산화도 머리를 흐트러 놓은 것과 같다는 지세의 모양은 보는 안목의 차이일 뿐입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옛날에 1980년대에 제가 연재했던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아울러 광주 지역에는 지역적인 이제 정서가 이제 서려 있는 지역입니다. 백제의 노래에 이제 무등산가에 이제 나오고 지역적인 정서가 서려 있는데, 또 의병대장 김병현 장군에도 관련된 전설에도 서려 있습니다. 이 김동현 장군은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사실 반대파들이 모함에 걸려서 비통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등산과 이성계의 관계가 설정되는 무등산 전설은 그만큼 무등산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적인 피해가 잠재의식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역성혁명을 불의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투사되어 있지만, 조선조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피해를 받아온 정서가 이 지역의 정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그것은 해석이 됩니다. 무등산 전설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의 지리산 전설이나 장흥의 천관 전설에도 비슷한 의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나 전라도 지역은 그건 제주도 지역과 같이 역사적인 피해의식이 지역적인 정서에 서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조의 명으로다가 세종 때 완성한 팔도 지리지에 보면 전라도 사람을 풍전세류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버드나무에 비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품성을 표현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예술가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를 광주 5.18 항쟁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광주는 이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5.18 기념공원, 광주 무등산 소학대 등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 많습니다. 광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삼한시대에는 이제 마한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삼한시대 때는 마한에 속했다가 백제 때는 백제 3주의 하나인 무진주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이제 무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백제 견환이 이곳에서 이제 기반을 닦은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건국 이후에는 이제 광주로다가 이제 처음 칭했다가 1890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13개 도가 되면서 전라남도 도통수도지가 되고 행정의 중심지가 되기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광주를 설명하면서 이제 학군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광주는 봉선동이 이제 학군이 있어서 가장 뜨던 지역인데, 광주에서는 사실 전라도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일대에서는 봉선동만한 학군이 없습니다. 봉선동은 이제 초등학교가 블루초등학교 좀 21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에는 특목고나 자사고도 없고 외고나 국제고도 없습니다. 사실 학교는 봉선동보다 오히려 진월동이 더 많습니다. 진월동이 더 많은데, 이렇게 이제 광주 봉선동이 뜨게 된 이유는
1990년대 이제 동구 이제 명성동지에 이제 학원가가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남부 봉선동 일대가 이제 새 아파트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 주거지로 이제 부상이 되면서 이제 학군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지금으로서는 최고 학군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호남 지역에서는 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은 전철도 없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그러나 이제 봉선동 학원가는 사실 유해시설도 없고 전용학원 건물도 있고 학원가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가치를 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주호에는 이제 화장동 일대하고 북구 이제 일곡동 일대에도 이제 학원가가 생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는 이제 추후에 그 지하철 2호선도 추진이 될 것 같고, 광주 이제 군공항도 이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는 향후 이제 미래형 자동차나 스마트 산업 지구가 이제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고, 광주는 이제 수안지구에서 상무지구까지 지금 개발이 이제 돼서 사실 이제 개발할 데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도시안 농지인 유덕동 지구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지구는 나중에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현재 인구가 줄어든 도시입니다. 지난해에 그 통계를 보면은 전라도 인근 지역에서 8,000명이 들어왔는데 서울과 경기로 2만 명 오히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형국이고, 광주는 이제 그 지금 그 아파트나 이렇게 뭐 투자 가치 면에서는 그 신축 그 좋은 아파트나 혹은 이제 구축에서는 재개발될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사실 1, 2 신도시가 이제 2016년도까지 광주는 거의 마무리됐고 사실상 택지 개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광주가 이제 개발이 될 그 지역은 광산구에 신가동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남구의 장미 재건축, 그 서동 1구역 재개발, 방림동 3일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동구의 학동 4구역, 그 다음에 계림 134구역, 산수 3구역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구의 임동 유동구 재개발과 노문구역 재개발, 북구 우남 주공 3단지 재건축과 평안구 재개발, 그 다음에 서구 양동 3구역 재개발과 광천동 재개발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꼭 투자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는 제국고 아파트를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아봤는데, 광주는 그 1에서 7위까지가 전부 이제 봉선동에 속한 아파트입니다. 한국 이제 아쿠아틀림 1단지는 인근에 이제 블루초등학교가 있는데 50평에서 68평까지 비교적 이제 중대형 평수고 12억에서 15억을 호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1위에서 7위까지는 전부 이제 봉선동에 있는 그 학군도 주지만 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수안동에 현지 레버빌, 뭐 마르동의 상무차이, 쌍촌동의 상무 힐스테이트가 10위까지 겨우 이제 이렇게 그 명함을 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순수 투자로서 이제 뭐 갭투자나 이런 투자는 비추천이고 실거주 면에서 추천이 되는 지역이고, 투자 시에는 이런 이제 그 좋은 아파트나 혹은 재개발 지역이 추천되는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나 뭐 이런 아파트가 추천 지역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